사회교과서 4쪽입니다. 6학년 1학기 사회에서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을 배워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익힙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탐구하여 경제발전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를 기릅니다. 1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2단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여러분은 정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뉴스나 신문 등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의 정치인들과 그들이 일하는 청와대, 국회, 시청 등이 떠오를 거예요. 교과서 6쪽과 7쪽에 있는 사진을 살펴보며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는 6월 민주항쟁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집회와 시위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들은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열기도 하지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초등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학급회의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급에서 일어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모습은 대법원이 있고요. 서울정부청사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그림은 어디이죠? 네, 맞아요. 국회의사당이죠. 혹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에 지역의 공공기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서울정부청사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므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대법원, 서울정부청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대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고 서울정부청사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으론 대법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처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서울청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청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과천, 대전 등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7쪽에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을 하는 자세로 대화와 토론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교과서 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링컨의 연설에 담긴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교과서 8쪽의 자료를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전쟁의 아픔을 딛고 강국으로 발전한 미국의 역사가 궁금해지지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내용이 흥미로웠나요? 아마 이 문장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의 뜻이 궁금해지기도 하지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중요한 낱말이나 문장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선생님은 자유, 평등, 그리고 국민이란 단어가 눈에 띄네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라는 뜻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에 의한은 국민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국민을 위한 정부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찾아 써보고 찾은 낱말을 이용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오른쪽 빈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부터 77쪽까지에 있는 1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사과 안에 써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유, 참여, 혹은 민주주의, 시민, 민주화, 평등, 삼권분립, 국민주권, 정치 등의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낱말을 다 쓴 친구들은 오른쪽 빈칸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원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요. 다 쓴 친구들은 교과서 9쪽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이어받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을 따라서 정의, 인도와 동포사랑으로 결의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모든 사회의 나쁜 버릇과 옳지 못함을 깨뜨리며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마다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한껏 떨쳐내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밖으로는 오래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번에 걸쳐 고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따라서 고친다. 1987년 10월 29일. 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쓴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9쪽의 빈칸에 적어봅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1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